11월에 코인이 갈 거야라는 5개 이유, 이 근거가 이번엔 끝났어의 4개 이유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1월에 코인이 다시 간다의 확률을 7,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원숭이다라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또 일본 사포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코인 시장이 5개월 동안에 좀 어렵습니다. 5개월 동안에 비실비실 횡보장, 아니 하락장을 지금 겪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인내심도 바닥이 거의 다가워지고 있고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코인 시즌이 이제 끝났는가 그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알트코인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을 11월에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당연히 코인 시장이 끝났다고 하면 그 책을 절대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애써 써봤자 팔리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원고를 가지고 3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11월까지 이 책을 내려고 하는 근거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근거들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살짝 불안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11월부터 다시 코인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거가 안 될 거라는 반박 이유도 같이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 11월에 갈 거야. 첫 번째 근거. 알트코인은 보통 반감기 7개월 후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감기 후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는 1269번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반감기 후 처음 3, 4개월 정도는 횡보가 있다. 채굴자 항복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반감기가 오면은 채굴자들의 수지 타산이 좀 떨어지거든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약한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퇴출당하기 전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일단 팔고 시장에서 나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감기 후에 처음 서너 달 정도에는 이런 그 매도 물량들이 꽤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물량이 다 터지고 나고 약한 채굴자들이 다 죽으면요. 참고로 지금 그런 신호들이 몇 개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 약한 채굴자들이 다시 죽고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거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2달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주도를 합니다. 얘네들이 먼저 올라요. 비트코인이 쫙쫙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한 2달 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 반감기가 지금 4번 왔었잖아요.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후에는 반감기 7개월 후쯤 알트코인의 수익이 비트코인을 능가했는데 지금 반감기가 4월 20일이었잖아요. 거기서 7을 더하면은 11월 20일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도미넌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거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 이때 보시면은 어차피 코인이 멀쩡한 게 비트코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이 96%까지 갔거든요. 90% 계속 넘었는데 보시면 요때 2017년 요때 그 도미넌스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그 80% 위에서 그 40% 밑까지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쫙 떨어지는 요때가 바로 반감기 7개월 차였습니다. 이때부터 알트코인의 수익이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앞서 나가가지고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미치는 점유율이 점점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번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때였어요. 이때도 반감기 7개월 후였는데 그때가 2020년 말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미넌스가 32%까지 떨어졌다가 그 후에 다시 슬슬 올라와가지고 한 70%까지 올라왔다가 이때 도미넌스가 다시 70%에서 4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또 바로 반감기 7개월 후쯤이었습니다. 그 2020년 11월 이때쯤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말. 11월에는요, 누가 대통령이 미국에서 되든 어쨌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거의 내조만 안 난다 하면요. 그래서 그게 뭐 해리스가 되었든 트럼프가 되었든 어쨌든 대선은 끝난다. 그럼 누가 대통령인지는 굉장히 클리어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 정치적 불확실성의 무서움은요, 그 외에 그 해리스 전에 그 어떤 치매 환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이 대선을 딱 포기를 하자마자 시장이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7월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사실이 거의 기정사실이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후보가 이제 쫙 오고 이제 그때부터는 박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장의 변동성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이 코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또 어쨌든 트럼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불확실성 자체는 해소가 됩니다. 왜냐면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는 이제 다 보이니까요. 네, 그리고 대선 후 6개월은 보통 굉장히 재밌습니다. 12년도 그랬고, 16년도 그랬고, 20년도 그랬고, 요 초록색이 그 대선을 했던 11월이잖아요. 자, 이때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수익률이 나스닥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기대 수익률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높겠죠. 거기에다가 또 그 반감기 7개월 후 이런 까지 맞물리면은 요 그 대선 끝나고 6개월 동안의 구간이 알트코인이 상당히 재밌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 쓰고 있지 내가. 자, 그리고 세 번째, 돈이 풀린다. 이게 사실 그 비트코인이 잘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발행이 계속 늘어가지고 이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요 이게 이제 요 파란색이 글로벌 M2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 통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통화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건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에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 초록색이 퍼센티지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치. 20년, 21년에 돈을 이제 하도 많이 뿜어내가지고, 자, 이때 피크를 쳤고요. 21년 한 중반 정도에. 그 후에는 통화량 증가율이 급속하게 감소해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한 21년 말 요때랑 지금 통화량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는 추가 통화가 크게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3년 동안에 비트코인의 수익률도 별 볼일 없었습니다. 봐봐.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냥 횡보잖아요. 하락 앤드 횡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비트코인이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지금 제대로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21년 하반기부터 통화량이 증가를 못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억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샴룰 이런 거 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임박해 왔거나 아니면 이미 경기 침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후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돈을 풀어야 할 시기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정신 못 차리고 금리를 올렸을 때 미국이 땡 한번 하니까 일본은행이 깨갱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만 계속 낮춰도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큰 돈을 시장에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대선이랑 그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막 풀어낼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달러 인덱스. 달러가 하락하면은 코인은 오릅니다. 21년, 22년 보시면은 어떻게 달러 인덱스냐? 이 빨간 게 달러 인덱스지. 자, 이때 달러가 이제 쫙쫙 올라갔죠. 킹 달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때 코인이 많이 박살났었습니다. 네, 근데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인하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오를 가능성이 뭐래 높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달러가 미친 듯이 상승 가능성은 일단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면은 비트코인은 좋다. 요게 11월에 코인이 갈 거야. 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그냥 11월, 4월은 원래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원래 11사 천구 50지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코인도 11월, 4월이 좋습니다. 5월, 10월이 좀 덜 좋고요. 네, 근데 주식도 물론 마찬가지고. 게다가 이번 11월, 4월은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아주 멋진 11월, 4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히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저 11사의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개 이유 중에 하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나름대로 네 개 다른 근거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좀 객관적인 척도 좀 해야겠죠. 객관적인 척. 아니야, 이제 끝났어. 첫 번째 이유는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거야입니다. 자, 뭐 싸움의 룰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최근 12개월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 싸움의 룰의 이제 골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싸움의 룰이 발동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재미없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나스닥이 재미없으면은 코인도 같이 재미없을 가능성이 당연히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건요.
돈을 이렇게 풀기 시작하잖아요. 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보통 시장이 빨리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기 실제 이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미국 대선도 보이는데 어떻게 돈을 안 풀겠니? 일단 돈을 풀면은 경기가 좀 살짝 안 좋다 하더라도 코인과 주식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 제 뇌피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 경기 진짜 올 거야. 코인은 흥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거야. 저는 사실 7월부터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변동성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 비실거리는 이유가 이게 진짜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트럼프 정부 시 비트코인 3,700% 상승을 했고 바이든 정부 때는 100%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때 뭐 코인을 엄청 장려해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코인이 엄청 오른 건 아니고 바이든 때문에 코인이 덜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팩트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게임이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이분 때문에 극대화가 되고 있고 그 대선까지 변동성은 계속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참고로 정치적 이슈들을 보면은 트럼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완전히 우 쪽에서도 극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해리스는 제가 보기에는 좌 쪽에서도 극 쪽이 좀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 한번 장이 이쪽으로 출렁하면서 이쪽이 우세한 것 같은 와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한다 와 하면은 장이 출렁출렁하면서 변동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리스라는 분은 암호화폐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녀가 대통령이 되어도 암호화폐가 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강세장을 보면은 2017년 같은 센 강세장이 오려면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2020년, 21년부터처럼 이렇게 좀 약한 강세장이 오려면은 이제 해리스가 되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2020년, 21년 같은 좀 약한 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니야 이제 끝났어. 엔화 캐리 트레이드 블랙 먼데이가 겨우 3주 전 얘기입니다. 8월 5일이거든요. 물론 그거를 예측해가지고 9억을 버신 분도 있지만요.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네, 제 영상 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행은 일단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고 그 후에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달러 엔 환율 그게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이 155인가 이때에서 145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놀랍게도 환율이 그거보다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N1 환율도 제자리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조용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엔화가 다시 약세로 흐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블랙 먼데이보다 오히려 지금 그 달러 N 환율이 더 낮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본에 10일째 체류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지금 임금은 안 오르고 물가 상승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물가 상승을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 그거를 하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근데 달리 보면은 경기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일본이 굉장히 안 좋대요. 네, 그리고 글로벌 분위기도 무시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일본은 미국이 꼬봉이기 때문에 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애널 캐리 트레이드 이거는 계속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어떻게 하든 올린다. 그래가지고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에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 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 코인 둘 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야 이제 시즌 끝나서 네 번째 이유는 전쟁과 다른 블랙 스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러우 전쟁 그리고 여기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짜증나고요. 이것도 저는 충분히 위험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네 개 이유 중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바로 이 다른 블랙 스원입니다. 네, 세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80억 명이 사이좋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좋게 사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소위 또라이라고 하고요. 이 세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사는데 또라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또라이 중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그쵸?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도라이들이 지금 어떤 요상한 짓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 여러분 나 전쟁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몰래 준비를 한 다음에 따당 서프라이즈 전쟁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라이들이 한 건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그때 알게 되지
되지만 그때는 보통 너무 늦어 있습니다. 그때는 블랙스완 때문에 주식과 코인이 벌써 꽝꽝 이렇게 이제 될 경우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도라이가 24년, 25년에 도라이지를 짓을 할 확률은 절대로 0%가 아닙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또라이면은 정상 활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또라이 짓을 하겠습니까? 또라이 짓을 하겠죠. 또라이는 또라이 짓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은 11월에 코인이 갈 거야라는 5개 이유, 이 근거가 이번엔 끝났어의 4개 이유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책을 잘 팔고 싶은 사람으로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원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고 뭐 나름대로 댓글 남겨주시고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11월에 코인이 다시 간다의 확률을 7,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가자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영상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